자, 지금부터 나갈 것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쓸 거냐라고 물어볼게요. 살짝.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 이게 되겠죠. 사실은 이것은 원래 목표했던 것은 뭐냐면 삼각함수 중에 특수각이 아닌 각도의 값을 구할 때 쓰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목표는 일명 특수각,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아닌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한다. 삼각함수 값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당초 목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배울 때 그런 용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야? 라고 하면 바로 삼각함수의 미분공식 만드는 때, 미분공식 만들기 이 과정을 할 거다 이 되는 거야. 자, 요 과정 공부할 때 필요해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이거 보실 때 만약에 난 수학원 안 들었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원을 정말 잘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수학원에 정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강좌 중에 개념적 사고 수학원에 있는 삼각함수의 강의를 꼭 챙겨 듣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거 강의를 들어야만 현재 이 내용들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덧셈 정리는요 공식을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인의 기본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하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때? 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지? 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때? 라고 하면 이것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1 플러스의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싹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외우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한 번은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한 번은 구경하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 텐데 이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증명을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저래서 이런 식이 탄생했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공식은 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해본 적이 없으면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워집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네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적어도 한 번은 이해를 해봐라. 이래서 이런 게 만들어졌구나 말뜻을 이해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증명 과정 다 잊혀도 이 공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하나씩 증명할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4번이에요. 이 4번씩만 만들어지면요 나머지 이 1, 2, 3 밑에 있는 5, 6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보여줄 텐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의 원을 만들었어요. 반지 이름이 R자리입니다. 한 좌표를 잡았어요. 근데 이 각도가 얼마냐면 알파야. 그러면 여기가 살짝 만들어주면요. 여기가 R이죠. X죠. Y란 말이에요. 자, 이 과정 우리가 극좌표라고 하는데
이 x, y면 사실은 변수가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x와 y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반지름과 각도로 싹 바꿔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r분의 x는 뭔데? 하면 코사인 알파. r분의 y는 뭔데? 그러면 사인 알파. 이게 되겠죠. 아, 그러면 x라는 것은 r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r 사인 알파구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 선생님 증명과정 다 들어있으니까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다가 밑줄만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싹 바꿔서 이 좌표를 r 코사인 알파,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하나가 살짝 또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준다면 싹 이쁘게. 현재 이렇게 반지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슬쩍 넣어서 베타라고 합니다. 요 각도를 베타.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하면은 이 좌표는 r 코사인 베타, r 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각도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에서 요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r 값이겠네? 예.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하고 싶냐면 요거 연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L이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양변과 끼인가 가면은 맞은편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L제곱이란 R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렇게 되는 코사인 제2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L제곱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원래는 루트죠. 근데 루트인데 제곱하면 날아가니까 X값 차이. 그러면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R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거의 제곱 플러스 R 곱하기 사인 알파. R 곱하기 사인 베타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을 R을 뽑아주면 나가면서 제곱이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야 하면은 R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개해주면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전개해주면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좌변이에요. 그러면 우변도 한번 적어보니까 여기도 다 공통으로 R제곱이 있네. 예, 그럼 R제곱 뽑아준다면 여기는 2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은 지워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네. 그러면 1. 여기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야? 2.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지 하면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뽑아냈으니까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면 이것은 뭐다? 바로 마이너스 2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끼리 지워준다면 결국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야? 하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이 탄생을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식이 떵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요것이 이제 하나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나 활용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해 주고 나머지 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렇다면 요거 하나 증명한 거 구경했어.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식하고 똑같은 건데 코사인의 알파 빼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적응식 쓰려니까. 그럼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베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그럼
그러면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음수.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은 결국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가 나가면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라는 식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또 하나 들어가 볼까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그러면 이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또다시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하면은 이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요걸 한번 써먹어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은 만약에 선생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요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상관없어. 얘를 묶든지 얘를 묶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요거 얼마야 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사인 베타.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맞아요. 이거는 사인의 알파야. 여기는 코사인 베타.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뀌어? 그럼 여기는 코사인 알파, 여기는 사인 베타 이게 되는 거죠. 뭐가?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자연스럽게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만들었더니 자연스럽게 3번을 만들었더니 1번이 이렇게 하나하나 식을 구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똑같이 풀면 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맞아요.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결국 사인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 식을 통해서 사인의 알파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4, 4분면 되면서 여기는 코사인 베타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그게 바로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요 탄젠트 같은 경우 선생님이 4번만 하나 딱 보여주고요. 5번은 똑같은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4개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인데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겠죠. 자, 이때 나는 분모 분자를 바로 요 값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싹싹싹싹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약분이 안 되니까 묶어주면요. 바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여기는 코사인 약분되니까 남는 건 뭐야? 하면은 탄젠트 알파고요.
요건 코사인 알파 약분되니까 여기는 바로 탄젠트 베타가 된다.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야? 위아래에 있는 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식은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빠르게 선생님이 증명해 주면서 적어도 삼각함수라는 게 어떻게 합차 정리가 완성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값을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원래 원칙은 야 만약에 너 사인 15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쵸? 15도가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60도, 45도, 30도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만들어서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45도 마이너스 30도로 하자. 이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뭐야?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코사인 45도, 사인 30도야.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완성된 값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다. 바로 이렇게 푸는 것이 사실은 덧셈 정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각도가 나오면 두 각도의 합과 차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특수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원하는 값의 삼각함수 값을 구하자. 이게 우리 원래 목표. 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써먹겠지만 이 식들을 어떻게 외울 거냐라고 하시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끼리 모아주는데 사인과 사인이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때? 라고 하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외우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지그재그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섞어 있다는 얘기야. 식 자체가 섞여 나온다.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죠.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그재그 섞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코사인의 합차는 어떠냐면 선생님은 외울 때 유유상종이다. 같은 것끼리 곱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부호는 반대. 대신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사인. 그쵸? 유유상종, 그 다음에 지그재그.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합차죠. 그래서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가 분자값하고 똑같은 부호를 갖는다. 탄젠트의 합, 그리고 밑에는 부호 반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차. 그럼 밑에는 플러스가 되면서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외우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 이 식들의 특성이에요. 현재 여기 있는 1, 2, 3, 4번하고 6번, 5, 6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1, 2, 3, 4의 특성이 뭐죠? 특징? 바로 연립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요. 이 삼각함수의 합차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은요, 어때요? 얘랑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 반대예요. 얘랑 어때요? 모양 똑같은데 부호 반대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연립이 가능하다.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는 어떤데 하면은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특징은 바로 연립이 가능하지 않다요. 연립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는 연립이 가능하다. 얘는 가능하지 않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문제가 안 되고요. 특징이 뭐냐면 단독 출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탄젠트를 상징할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삼각함수 감추기. 삼각함수 감출 때 이 탄젠트는 어떻게 등장하지? 라고 하면은 바로 기울기. 이것은 바로 탄젠트 세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울기가 관련된 식이 나온다면 이거는 100% 탄젠트 값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이 문제의 식 5번과 6번은 사실상 두 직선이 벌어지는 각도,
두 직선이 벌어지는 각도. 벌어진 각도. 요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감출 때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렇게 값을 아예 주든지 감춰야 되는데, 감출 때 어떻게 감출 거야 하면은 반드시 직각 삼각형에 감출 거야. 그래서 요 점을 꼭 기억해서 문제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 현재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와, 두 번째는 특성들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 공식 확실하게 외우고 바로 다음 화면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